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재수감이 확정된 후 이낙연 캠프의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김 전 지사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김경수, 이낙연, 문재인 그리고 당원들은 하나가 됐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이재명 지사 측은 문심을 왜곡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에 나섰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김경수 지사 언론에 보니까 1심에서 법정 구속돼가지고 77일간 복역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더라고요. 이번에 2년 실형 선고 확정됐으니까 앞으로 약 22개월 가까이 이제 복역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거지만 정말 22개월 가까이 실형을 살라고 교도소로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 경위를 불문하고 이런 사람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삼국지나 서유기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부탁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분이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든 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권의 주장은 댓글 조작이 없어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댓글을 조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험하게 만드느냐. 그런데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엄청난 공을 세운 것처럼 이제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좀 부탁한다, 잘 돌봐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대법원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것이 뭐 1심, 2심에서도 일관되게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범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김경수 지사 본인의 일이다. 대통령과는 상관없다. 그리고 본인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분리하고 해도 모자랄 판에 김경수, 이낙연, 문재인 그리고 당원들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말 듣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형국인지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이 자랑할 일인지조차도 조금은 기본적인 어떤 소양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김경수 지사와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엄히 진짜 경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이 선고받은 사람과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같이 끌고 들어가자는 거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사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누구의 뭐 마음이 문심이 있네 없네 가지고 따지는 걸 보면서 참 지금은 봉건 시대구나라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그 민주당 분위기는 민주당은 사법부에 의해서 진실이 가려졌다. 진실이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저도 대선 캠프에 있었지만 당시는 탄핵 직후에 정권 교체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시 홍준표 후보에게 17%라는 압도적 차이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적극적 지지자들이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정황을 모르고 그분들을 만났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것이 동의 또는 지시로 해석된 사건입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죠. 네. 그러니까 뭐 당사자는 뭐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뭐 비난, 불신
우리 편이기 때문에 진영에 따라서 이거는 법치주의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위험한 처사다. 특히 집권 여당 혹은 행정부의 고위관료 책임 있는 사람은 더더욱더 사법부의 판결, 특히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존중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 개인에 대해서 연민의 정, 안타까움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지만은 결코 재심 주장 혹은 불복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과거의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것이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면 다음에 정치 복귀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인데 검찰이 혹은 재판부가 나한테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복귀한다.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개인이 관련 당사자가 나는 잘못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거와 굉장히 달라진 네, 그건 점이 좀 아니냐.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지사가 지금 개입돼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무려 8,800만 건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재판부가 지적하듯이 정치인으로서는 민주사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여론 조작 행위가 맞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연 왜 제가 봤을 때는 이 김경수 지사가 외면당한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금 실행을 했던 사람들만 지금 잡혀 들어간 꼴이에요. 2016년 6월 30일 날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드루킹을 만나는데 그 만나게 된 게 바로 청와대 비서관인 송인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드루킹이 선풀운동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문재인 후보가 나가서 선풀운동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저는 이제 SNS 공간에서 정말 대대적인 어떤 선풀운동 같은 게 좀 전개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문팬 가족들부터 먼저 그 일을 시작하고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자층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선에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한 것이고 진실은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밝힌 것처럼 절반의 진실,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찾는 작업이 앞으로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